부동산 공부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네이클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네이클로버입니다. 2021년 경제 전망을 두고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망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망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경제 흐름과 투자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미국 경제 및 금융 분석 회사인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 짐 비앙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국 월가에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올해 3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앙코는 물가 상승률이 미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는 곡물 이외 농산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가 급등나가는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물가지수인 핵심 인플레이션이며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거의 한 세대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 그리고 물가가 올라 패드가 긴축에라도 나서면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덧붙여 소식을 전합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뉴욕 패드가 지난해 11월 소비자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중간값은 2.8%에서 3%로 올라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선 월가에서는 비트코인과 유동성이 떠받친 주식시장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도 현재 주식시장은 20에서 30%는 고평가됐다며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급등세는 매우 이례적이며 시장 최대 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먼저 투자은행들은 부진한 노동시장과 일부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쯤 핵심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시티그룹은 올해 4월쯤 물가 상승률이 2% 위로 오른 뒤 수개월간 이어지다 연말쯤 2%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 내년을 2.2%로 예상하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부진과 평균 물가 목표제 때문에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시적인 물가 대폭 상승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비현금성 대체 자산으로 급부상해서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거품이 껴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물고 경제활동이 극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한 거품이 이른 시일 내에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거품 속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하니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안전자산을 보는 대표적으로 금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은 떨어졌을 때, 주식 안 좋을 때, 그리고 부동산 안 좋을 때, 비트코인 400만일 때 아무리 분석해봐도 지금 사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다들 저보고 미쳤냐 얘기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제 전망 양 관점을 폭넓게 판단할 경제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금리가 팍팍 오를까? 경기가 살아나면 시장 금리가 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이러다 물가가 오르면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를 올립니다. 따라서 금리가 혹여나 오르더라도 그 속도가 더딜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를 떠나서 자금을 더 많이 뿌려줄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을 하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번, 달러 약세가 이어질까? 먼저 현재 자산시장은 각국에서 방대한 돈을 풀어서 버블이 생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선 달러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락 심리까지 더해지면 달러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달러의 약세는 원하지만 급격한 약세로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되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이 원하지 않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급락이 돼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화폐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달러 급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 약세 전망이 우세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하향하겠지만 중간중간 등락을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3번, 달러가 낮아지면 금은 오를 텐데 지금은 왜 달러가 떨어지는데 금도 떨어지나요? 통계만 보면 달러와 금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달러가 강세인데 금도 강세였습니다. 또 최근 트렌드를 보면 달러가 약세인데 금도 약세라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랑 달러랑 비교하면 안됩니다. 금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1971년 이전에는 근본이제라에서 금이 실물 화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 달러를 비롯한 다른 화폐들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이 화폐는 찍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경제 악화로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반대격인 금이 뛸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있으니 그만 뿌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다시 종이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종이화폐에 대비해서 금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이화폐 내에서도 원래 미국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등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니까 종이화폐 내에서 달러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종이화폐 내에서 달러가 밑에 있는 것이고 전체 종이화폐에 비해서 금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달러와 금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코로나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뜁니다. 그걸 보고 중앙은행이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면 다음날 국제유가가 폭락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보고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순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처럼 유가라든지 달러라든지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들은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것만 보고 물가를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가격 변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자산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임금입니다. 임금은 유가나 달러랑 다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아지면 임금이 올라가죠. 이 임금이 올라가면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연달아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즉 진성의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를 감안하고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성장이 기대되고 일자리 복귀 기대되어서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앞서 1번에 말했던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오르는 게 아닌 약속을 어기고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거야가 낙관론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영구 실업자가 370만 명에 이릅니다. 즉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일자리 복귀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복귀로 진성의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만 이슈로 다루지 현재 일반 기업들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오겠지만 지금은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논하기에 조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5번, 코로나 이후 상품 쇼핑이 급격히 늘어날 텐데 공급이 못 받쳐주면 인플레이션 오는 것이 아닌가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판단할 때 지금 올라와 있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에도 그럴 것인가, 지속 가능한 상황인가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향후 시장 흐름은 수요 폭발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충분히 발생하더라도 이게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일시적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6번입니다. 2021년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낙관론을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경기를 볼 땐 전년 대비해서 경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년은 2020년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1, 2분기 사이인 3, 4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기저효과로 분명 높은 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의할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강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일사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치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이루어졌고 지금 상당수가 주식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복하는 것이 빠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기대에 못 미치는 회복 속도가 서로 주고받아서 시장이 갈등하는 모습이 양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못 따라갈 때 시장이 조금씩 울퉁불퉁 등락을 보이는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7번. 그럼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과서적인 멘트지만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만 해선 위험하고 달러, 금, 채권 같은 것을 조금씩 담아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입니다. 덧붙여 현 시점 은도 안전 자산으로 좋으니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21년 경제 타격이 분명 한 번 이상은 올 것이고 등락을 오르고 내리며 경기가 서서히 회복할 것이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상 만든 시점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가 2800을 넘고 2900까지 넘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불안 심리가 가득한 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스 타면 되나요?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부동산 공부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는 부동산 네이클로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